지난 6월 국내 최초 저궤도 실용 위성 발사용 로켓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이후 대한민국의 우주를 향한 도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8월 5일 우리나라 첫 달 탐사선 다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다누리호는 순누리말인 달과 누리다의 누리가 더해진 이름으로 달을 누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누리호는 한국 시간으로 5일 오전 8시 8분에 미국 케이프 커네버러 우주궁 발사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펠콘 9 발사체를 이용해 발사되었습니다. 무게 678kg에 가로 1.82m, 세로 2.14m, 높이 2.19m 크기인 다누리호는 지구에서 달로 약 4개월간의 항행 후 12월 말경 달 상공 100km 궤도로 진입하여 각종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2023년 2월부터 약 1년간 매일 달을 12바퀴씩 돌며 달 착륙 후보지 탐색, 달 과학 연구,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한편 국제학술지 네이처와 사이언스는 최근 달 탐사 특집호를 발행하며 다누리호에 대한 과학계의 기대를 소개했습니다. 다누리호에는 해상도 2.5m의 고해상도 카메라와 광시야 편광 카메라, 자기장 측정기, 단마선 분광기, 우주 인터넷 검증기 등 한국이 자체 개발한 5개의 장비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개발한 달 영국역 지역 관측 카메라인 시도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광시야 편광 카메라 폴캠은 물체가 빛을 산란시키는 편광을 분석해 달의 표면을 관측할 수 있는 장비로 달에서 고해상도 편광 영상을 찍는 첫 시도가 될 것입니다. 네이처는 폴캠에 대해 달 관측의 새로운 지평을 열 장비라고 평가하며 광시야 편광 카메라에 대한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달에는 형성 초기에 해성 충돌 등으로 인해 표면으로 튀어나와 있으며 태양빛이 전혀 도달하지 못하는 극지 주변 분화구, 영구 운명지역이 존재하는데 이 영구 운명지역에는 상당량의 물이 얼음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누리호에 탑재된 유일한 외산 탑재체인 나사의 섀도캠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희대 연구진이 개발한 달 자기장 측정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개발한 감마선 분광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우주 인터넷 탑재체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다누리호의 발사에서 탑재된 주요 장비와 더불어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은 다누리호의 달 궤도 진입 시간입니다. 일각에서는 왜 발사 후 달 궤도에 도착하는데 4개월이나 걸리는지 의아해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60년대 발사된 미국의 탐사선 아폴로 11호가 달 궤도에 진입하는데 단 3일, 75시간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직접 전이 궤도로 달에 진입한 아폴로 11호와는 달리 다누리호는 BLT 궤도로 달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직접 전이 궤적은 탐사선을 곧장 달까지 날려보내는 방식으로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사하면 달까지 도달하는데 3에서 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탐사선의 추진력에 의존하여 비행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연료를 소모하게 됩니다. 다누리호가 채택한 BLT 궤도는 지구와 태양의 중력을 이용해 달까지 날아가는 방식입니다. 지구에서 약 150만 km 떨어진 지점에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중력과 원심력이 평형 상태를 이루는 라그랑주 포인트 L1이 있는데, 이 지점은 탐사선이 연료를 소모하지 않고도 한 장소에 머무를 수 있어 우주 휴게소라는 별명이 붙여진 곳입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에는 총 5개의 라그랑주 포인트가 있는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은 L1으로 지구에서 태양 방향으로 150만 km 떨어져 있어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 38만 km보다 약 4배 정도 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궤도를 이용하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연료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어 다누리호의 연료 효율을 약 25% 정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다누리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한국은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인도에 이어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린 국가가 되었습니다. 달에는 미래 핵융합 원료로 주목받고 있는 헬륨3가 적어도 100만 톤 이상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인류 전체가 2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헬륨3는 화석 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데, 헬륨3 1g으로 석탄 40톤과 비슷한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원자력보다 5배가량 효율이 높고 방사능 폐기물도 나오지 않아 각광받고 있는 친환경 미래 원료라고 합니다. 이 헬륨3에 대한 매력으로 각국의 민간 기업들이 달 탐사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공식적으로 달 탐사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와 영국, 멕시코 9개국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글로벌 우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다누리5의 발사 성공은 한국이 우주산업 분야 선진국들과 기술 격차를 줄이고 우주 탐사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다누리5의 성공적인 발사를 지켜본 일본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일본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맹렬한 기세로 진화하고 있다.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의 진수식도 같고 군사력도 일본을 추월하고 있다지만 일본의 평화 헌법 가치 자신의 목을 조르는 헌법이 없는 한국인이 당연하다. 또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했다고 하지만 국가 GDP도 차이를 점점 좁히고 있다. 일본은 조만간 인도와 인도네시아에도 추월당해 세계 5위로 밀려날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정치인들이 좀 더 진지하게 정치에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우주로켓은 자국민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극히 일부 특수한 부품을 제외하고 모두 국산 부품을 사용해 발사를 해서 효과를 거두어야 우주로켓 첫 발사 성공이라고 말한다. 한국은 고속철도를 달리다가 바로 고장이 나서 잠시 운행 중단이 되더라도 엔진을 움직여 출발을 하기만 하면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쟁이. 이런 일로 허세를 부리기보다는 더 좋은 곳에 돈을 쓰면 좋을 텐데. 일본도 과거에 실패해서 경험을 쌓아 지금이 되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부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일본에서는 그런 것에 돈을 쓰려면 이쪽에 투자해. 와 같은 일이 너무 많다. 이러다가는 과학기술 분야도 점점 후퇴하고 말 거야. 달 탐사선은 세계에서 7번째일지도 모르지만 러시아,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인도는 자국의 로켓으로 발사한 달 탐사선인 것 같은데 한국은 발사가 미국이지 다른 6개국과 같은 줄에 서도 되는 거야. 일본도 처음에는 국산이 아니었으니까 거기서부터 성장해가는 건데 왠지 한국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 설마 한국에 밀릴까봐 초조해. 여전히 이런 기사에는 민도가 낮은 댓글들이 많아 싫어진다. 정말로 일본인들이 맞아. 늦어도 여러가지 생각해서 앞서가는 나라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비웃는 코멘트는 그만하지 않으래? 적어도 우리는 더 앞서 나가자는 코멘트가 더 낫지 않아? 일본의 선심성 예산과는 달리 한국은 성장 산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쏟는다. 삼성처럼 20년 후에는 일본 이상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에서 볼멘 소리를 듣던 삼성은 이제 순위의 3배 규모의 대기업이 됐다. 일본 제조업이 품질 비리와 과거 압습으로 정체된 가운데 한국 업체들은 꾸준히 힘을 키워왔다. TV도, 자동차도, 조선도, 플랜트와 스마트폰도 일본은 한국에 한참 못 미치게 됐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누리5의 성공적인 발사를 축하하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